박근혜가 김정일에게 서신 전달을 했던 게 까였는데요. 박사모들은 문재인 대표가 김정일에게 전달한 걸로 오인을 하고요. 엄청 까댔어요. 내통이네 뭐네 뭐 까댔는데 나중에 박근혜 걸로 밝혀지니까 의례적인 편지였다 이렇게. 박근혜가 북한을 갔다 오고 나서 3년 후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게. 2002년 방북 갔다 와서 2005년도에 보낸 거죠. 위원장님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유럽 코리아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의를 느끼게 했던 2002년 북남 통일 축구 경기를 비롯해서 북남이래 또. 그러니까 아주 북한에서 내려온 여자 같아요.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진당 사람이 북측, 남측 이런 말만 써도 지랄지랄 하잖아요. 그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정당 해산 후에 부관 참시를 한 뒤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런 식의 종북 내지는 간첩짓을 했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건 무슨 종북 정당 아니야? 정당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즉시 구속감입니다. 비밀 통신 해합, 찬양 고무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벗어납니다. 이거를 그것도 사조직을 통해서 직접 서신을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지 뭐야. 박근혜가 방북한 것도 김대중 정부의 용인하에 그렇죠.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 이런 자격으로 방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저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는 자기들이 정한 불온소적 하나 책꽂이에 있었다고 3, 4년씩 살아야 하고 누구는 수개하고 몰래 편지를 주고받고 찬양 고문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석기가 지금 뭐 9년 옥살이를 그렇죠. 하게 된 상황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가 더 농도가 진해요? 이건 엄청난 연애 편지까지 주고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업무상의 보고서예요. 업무상 보고서. 그 편지에서 존경심이 뚝뚝 묻어나와. 아니 전 존경심을 넘었다고 사랑까지 막 묻어나와. 고무 찬양. 네.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뭐냐면 2002년도에 이 사람이 물론 김대중 당시의 어떤 그 정권의 묵인 하에 그렇게 간 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요 정치인이 뭘 그렇게 북한의 정상을 만나는 일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면서 북한의 정상을 만난 거잖아. 정치인이기만 했던 것이지 그 사람이 뭐 그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정상을 만났어. 이상한 일이잖아. 근데 이 부분은 남북 관계를 융합적으로 하기 위한 김대중 정권의 의도가 좀 들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그렇긴 해도 이상한 거예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났었다? 그리고는 그냥 친분을 나눴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그때의 일을 가지고서 서로 논의를 이어나갈 정도로 이게 어떤 업무상의 뭔가의 연결선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해외 재단을 통해서 무언가 비밀 회담했던 4시간 동안에 김정은과 어떤 모종의 공동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제3지대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 코리아 재단인가요? 이거를 통해서 이거의 재단 관계자가 북한을 수시로 들어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이자는 다시 박근혜한테 와서 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동의 사업들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묻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긴밀하게 박근혜가 제3국에서 공동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전 동백리 사건과 관련해서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전혀 지금 조사도 받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문도 지금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은 해명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왜 박근혜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되지 허용되는 건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데 본인이 보낸 서류를 무슨 사실관계 확인이야. 그리고 이거 원소스도 명박이 정부 때 그쪽 국정원 대북 라인 안에서 접수한 자료가 그렇죠. 흘러나왔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MB가 이때의 그 박근혜의 이때서부터의 일을 캐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때의 모든 뭐 최순실 뭐 이쪽 라인 관련해서든 뭐든 박근혜에 대해서 전방위 사찰을 완전 백과사전식으로 해낸 것은 MB였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거지, MB는. 그러니까 관리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파급력이 큰 문건을 흘려내는지 그걸 의도를 잘 모르겠어. 이게 국정조사를 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흐리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박근혜가 하는 짓거리를 엄단하기 위한 일종의 애국적인 소스를 던져주는 건지 나 그 의도를 모르겠어. 이게 상당히 큰 스캔들이거든. 친이계의 바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 그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북 관계의 어떤 비밀 같은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의 세계 평화의 허브, 그다음에 IT의 허브를 만들어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평화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남북 정상 간의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그때는 남한의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북한에 가서 한번 방문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마치 미래의 지도자로서 통일에 대한 지도자, 그다음에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스펙을 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거를 간첩으로 몰았고 종북으로 몰아서 자기들이 발등을 찐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만큼 외부 세력 없이 남북한이 정말 통일을 향해서 뭔가 막 만들어지려고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 굉장히 좋은, 저는 박근혜가 이때 당시 편지를 주고받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이후에 개성공단을 차단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폐쇄시키고 압박하고 이런 과정이 오면서 이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부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했는가라는 것에서 가증스럽고 더러운 겁니다. 그 한반도 아시아인들의 평화를 갈구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린 게 바로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저는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목으로 그대로 조사해야 된다. 근데요, 저는 뭐 그냥 약간 우스개 비슷한 소리로도 들리긴 하는데요. 이게요, 우리가 김일성과 박정희의 아주 오래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북한은 북한대로의 주체사상 체제가 공고해지고, 남한은 나름한대로, 유신 독재가 이제 가열차게 진행이 된 거죠. 말하자면, 서로의 적대성을 팔아가면서, 각자의, 안에서는 그 독재를 강화하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서로 닮아 있는 거죠. 서로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7.4 공동성명이라는 것도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의 내전, 그러니까 그 냉전 상태 또는 국제 질서의 냉전 상태를 뚫고 자기들끼리 비밀 회합, 이후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비밀 회합의 과정을 거쳐서 전혀 남들에게는 아무도 알리지 않는 상태로 정상회담을 얻어냄으로써 그것을 체제 선전용으로 쓴 거잖아요. 우리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이 막 맞아. 가까이 온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냉전 질서를 더 온전시키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7.4 공동성명의 짓거리를 하면서 원래는 김일성과 박정희가 각자 자신의 아들과 딸, 그러니까 김정일과 박근혜를 무슨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웃겨서 좀 긴가민가 싶었는데 원래는 그랬다는 거야. 그런 말이 오고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북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서로 민중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올 수 없게끔 틀어막고, 그렇지만 그 모든 통일의 주도는 정부가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의 차용 방법으로 7.4 공동성명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각자 체제를 공고화시키면서 때려잡고. 그러면서 그 상부에서만 굉장히 상징적인 차원에서의 뭔가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이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니까 김정일과 박근혜는
과거 부모님 세대에서 혼담이 오간 사이로 나름 만났을 적에 보기는 처음 보지만 상당히 서로 낯이 설지 않아요 같은 훈훈한 분위기였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근데 둘은 나름 괜찮았다는 거야. 사실 거기 그 외국인이 하나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거강꾼 노릇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만나졌는데 만나서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혹은 그 이야기보다 더 진한 무엇이 있었다는 뭐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둘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김정일이 죽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야. 김정일이 죽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나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서로 엇박자가 난 거예요. 서로 시기가 안 맞은 거야. 그 둘이 같은 정상에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정상에 있었다면은 다시금 만나서 뭔가를 도모해 볼 수도 있었으나 이것이 뭔가 운명의 장난으로 서로 어긋나게 됨으로써 박근혜가 정상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김정은이 새파랗게 어린 김정은이가 지금 정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는 과거에 그런 유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림으로써 남북 관계가 그냥 경색의 경색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했던 유럽 코리아의 장자크 크로아라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은 것 같아요. 수차례. 그 사람이 이제 거간 노릇을 한 거죠. 그리고 통일부가 더 황당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애국인이 전달했기 때문에 통일부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그러면 다른 일본인한테 편지 보내서 북한에 편지 보내도 이게 국가보안법 조촉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 지금 당장 탄핵이고 뭐고 박근혜 지금 이거 조사 받아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4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정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에 천박한.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완전히 그거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맞아요.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라서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도 왜 갑자기 반공, 멸공, 그걸로만 온갖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짓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어떤 친일과 또 남로당 전력을 되치기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제끼는 짓을 한 거죠. 정적을 모두 빨갱이라는 혐의를 덮어씌워서 다 살해해버린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 발이 저린 거야. 이를테면 그것처럼 박근혜도 자신의 어떤 이런 스스로도 김정일에 대해서 뭐 호탕한 사람이라는 둥,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둥 이런 말을 해왔어요. 저는 그런 만큼의 어떤 자신이 거기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종북이라는 메카시즘으로 때려잡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박근혜를 정말 가능하다면 짱돌로 차근차근 조사버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이렇게 질퍽한 연애 편지를 김정은하고 주고받으면서 이석기나 통진당은 아무런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체 없음이었어. 네, 없는데도 실체 없음. 불구하면서도 해산시켜버리고 지금도 형무소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럴 때 박근혜가 과연 인간일까요? 19일 날 간법재판소 앞에 표현에 의하면 옛 통진당 분들 다 가셔서 기자회견했거든요. 거기서 이정희 대표가 한 말이 박근혜 김기춘 처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러면서 강제해산 2년 주년이라고 붙이면 안 되잖아. 2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그냥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간형 박근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건 가치 기준 자체가 없는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을까.